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여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뉴스 나왔지만 참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이 참 엄중한데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탄핵 중독증에 걸리는지 지금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탄핵까지 다 합치면 18번째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장관이라든지 검사 탄핵하고는 달리 감사원장 탄핵은 또 다른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장, 체제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헌법상, 직무상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을 지금 이끌고 있고 저 체제감사원장을 임명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감사원의 업무가 굉장히 마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지금 한 상황인데 만약에 굳이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면 공수처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 또 해도 늦지 않은데 직무상 헌법의 어떤 그 법률의 중대한 위반적인 사유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지금 탄핵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많은 어떤 문제점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그리고 국회 위증 등을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은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자꾸 탄핵을 추진한다. 이번 감사원장 탄핵 추진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부실 감사 또 봐주기 감사로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 이 부분을 심대하게 위반했다.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이제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인데 예. 간접 이전을 하는데 거의 1,000억 가까운 아주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 간접 공사 이전 공사를 했던 업체가 21g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종합건축 자격이 없고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 간주를 무자격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해서 감사를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관련 공사를 맡았던 비서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 말만 믿고 또 김 여사와의 관련을 찾지 못했다 하는 이유만으로 끝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21g이라는 업체와 김 여사와의 관계는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을 뿐만 아니고 코바나 컨텐츠에 관련된 시공과 설계를 맡았던 업체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원이 이미 김 여사와의 관계가 다 드러난 마당에서 관련 비서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은 이 명백히 봐주기 수사고 봐주기 감사고 부실 감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자꾸 모든 부분을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자꾸 듣기만 급급한 이런 자세로 일관하면은 민심과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맹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틀 뒤에 곧바로 의결을 할 거라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반박할 어떤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국회 표결에 들어간다면 압도적 의석 다수를 증가하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의도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논리가 맞는 게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라고 분명히 이제 못을 박았는데 개별적인 어떤 사항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탄핵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공직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뭐 그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네. 감사원장이 탄핵이 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의 어떤 비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감사원장을 통해서 일일이 이제 그 감사원이 이제 그 움직이게 되고 직무 감찰이라든지 감찰 어떤 결과 감사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떤 사항들이 사실은 정지 스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업무가 정지돼서 과연 민주당에 지금 돌아올 게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원장 뭐 이렇게 하면 18분이 되는 건데 지금 탄핵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게 지금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현재 기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국회의 어떤 권한을 너무 좀 지나치게 그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국민들에게 지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틀 뒤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러니까 보고가 되고 이틀 뒤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감사원의 업무가 올 스톱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탄핵이 뭐 유일한 견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은 감사원이 정치적인 그 중립의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인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로 끝냈다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데 직무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남은 6명의 감사위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 먼저 우선 선임한 순수대로 대행체제를 다 가기 때문에 감사원의 일상적인 감사 업무는 중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개별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공사하면서 이상한 건물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 생긴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알려진 그 골프장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들지 않았으면 어떤 돈으로 그 건물을 지었느냐? 누가 대납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대납이나 뭘 하더라도 이 뇌물과 가까운 또 중대한 범죄 혐의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감사원이 그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또 이 간주공사와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라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회의록조차 안 내느냐? 이것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별건으로도 이 국정감사기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감사원장은 맞았다라고 또 위정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소추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추진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중립과 독립의 의무를 좀 제대로 지키는 그런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현재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어서 부부장 검사들까지도 네. 집단 성명을 냈는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장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까지 다 집단 지금 성명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생긴 이래로 이렇게 특정 정당에서 당대표였던 수사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당 검사들을 탄핵을 시킨 사례가 있느냐? 당연히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도둑이 경찰을 지금 현재 그 탄핵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담당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당 검사들을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부장 검사 등등을 지금 탄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민주당도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상당 기간 동안 좀 정지시키는 것을 지금 현재 바라고 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어떤 검사들이라든지 또 잠재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에게 좀 위협을 주면서 좀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검찰 관련된 특활비도 지금 현재 어제 얘기를 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재 조치와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의 저는 방탄과 지금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대행 체제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연말 연초에 감사원이 인사가 있는데 과연 직무 대행이 이런 어떤 인사까지도 다 처리를 사실상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감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6명으로 7명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3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이 3명이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3명이 되기 때문에 3대 3이 체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 결정도 감사위원회에서 결국은 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인사라든지 감사원의 전반적인 업무가 굉장히 좀 정지될 가능성,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 탄핵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민주당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경우도 너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가담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은 다 이제 상당히 기소가 많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윤 정부 들어서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은 한때 김건희 여사와 또 대통령 장모 그분이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했다. 주가 조작으로. 그런 의견서까지 냈거든요. 또 공범들이 편지에서 우리만 구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식으로 억울함을 또 호소했던 그런 것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가담했을 거라는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 과연 검찰이 또 중앙지검에서 해야 될 과연 검찰 결과 내용인가. 반면에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10만 4천 원을 유용했다. 물론 제가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300만 원 구형에 15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0만 4천 원을 가지고 3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는 어떻게 해서 무혐의를 처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권력에는 무죄, 야당에게는 유죄라는 그런 공식화된 결론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다른 검사들도 피사실 공표죄라든지 아니 공수제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정 범죄 사실 혐의를 언론에 먼저 흘려서 그 사람이 범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그는 완전히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피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 남발한 검사도 해당된다. 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유독 검찰에 대한 탄핵이 많은 것은 검찰이 이렇게 편파 수사 또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 봐주기 수사의 결과가 아닌지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중대결심 보도에 선을 긋긴 했지만 친윤계에서는 이 특검법이랑 당원 게시판 이걸 연계하는 건 여당 대표가 아니다, 야당 대표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는 사실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특검이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는 말씀을 저렇게 하셨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은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된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1년 몇 개월 동안 글자 그대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건오수 회장과 일부 몇 명 어떤 주포들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어떤 투자자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사안인 지금 그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금 드러난 바 같고 단순하게 지금 뭐 몇 가지 의혹만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떤 특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 어떤 임명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야당이 임명을 하도록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띠고 있는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이것을 가지고 물론 한동훈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이제 이슈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된다. 당원 게시판 이슈는 당당하게 한동훈 대표가 과연 가져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좀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자꾸 시간이 끄니까 자꾸 또 다른 뭐 의혹까지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든지 DC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한동훈 대표 가족 어떤 명의와 동일인의 어떤 글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원 게시판 이슈가 쉽게 지금 가라앉을 이런 이슈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이슈대로 하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말 그 잘못 연계했다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미지에도 저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국민의힘 속에서 내홍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한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대표가 뭐 특검법 통과로 좀 뭐 결단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단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며칠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좀 미묘하다 특검에 대해서 그전에는 단호하게 우리는 뭐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기자들이 물으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 또 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은 했지만 부당한 당대표를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한 대표가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강력하게 특검을 반대하려면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게 아니고 틀린 말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은 아니다는 것은 한 반쯤은 그런 생각이 있는가?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정부 여당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로 정말 한 달 가까이나 이렇게 끌고 서로 개파간의 싸움,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와의 이런 싸움, 진영과 또 친한의 싸움 이런 식으로 점철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모습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이게 김건희 여사로 촉발된 진안 또는 그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이라 보고 이런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을 좀 안 하면 계속 이 전국이 무한 특검 전국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민생은 더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만 급급한 정부 여당의 모습에서 이제 탈피해서 특검을 받아들여서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해서 아니 그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김 여사의 리스크를 또 극복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국정에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여당이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정권이 붕괴된다. 그 말은 특검을 하게 되면 김 여사의 죄가 드러나서 탄핵에 빌미로 작용한다는 그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것은 결국은 김 여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제는 정부 여당이 민생을 위해서라도 네. 받아들여야 될 때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중립지대에 있는 국힘의 의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